안녕하세요. 몸신 한의사 한진우입니다. 오늘은 고지혈증 약을 복용할 때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지혈증 환자가 이미 300만 명을 넘어섰다는 통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단을 받지 않은 잠재적인 고지혈증 환자와 경계 수치에 있는 분들까지 포함하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고지혈증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주변을 둘러보면 고지혈증 약 복용 복약 중인 분들 정말 많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이라면 꼭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지금부터 고지혈증 약을 복용할 때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인지, 또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확하고 또 쉽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것, 이것은 바로 자몽입니다. 오늘은 고지혈증 약, 특히 스타틴 계열의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에게 자몽이 왜 위험한지 그 과학적인 이유를 포함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몽은 비타민C가 풍부하니까 면역력 강화에도,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는 소화를 돕고 위장 건강에도 좋다던데. 맞습니다. 자몽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어서요, 건강에 이로운 점도 많죠. 하지만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 약과는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자몽에 들어있는 프라노쿠마린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요, 우리 몸속에 있는 CYP3A4라는 효소를 억제하는데요, 이 효소는 우리가 먹은 약을 분해하고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꼭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면 이 효소의 도움을 받아 이 약이 적절히 배출돼야 하는데, 자몽을 함께 섭취하면 이 효소가 억제되어서 약이 분해되지 않고 체내에 그대로 남아서 축적된다는 것이죠. 그 결과로 약물이 점점 축적되면서 약성분의 혈중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몽과 고지혈증 약을 함께 섭취할 경우 약의 혈중 농도가 정상보다 5배, 심한 경우는 15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을 정도로 매우 위험합니다. 이쯤 되면 단순히 약 효과가 강해지는 거 아니야? 정도의 문제가 아닌 상황이 되는 것이죠. 심각한 부작용의 위험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부작용 중 하나가 바로 횡문근 융해증입니다. 즉 근육이 녹아버리는 심각한 질환인데요, 이 증상이 심하면 간 수치가 올라가고 간 기능이 마비되면서 심지어 신장 손상이나 심부전까지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 FDA는 물론 유럽의약품청에서도 자몽과 스타틴계 약물의 병용을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몽 주스는 더더욱 위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일 한두 개 먹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착집해서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게다가 베르가모틴이라는 성분은 자몽의 껍질에 더 많이 존재하는데요, 이 주스를 짤 때 이 성분까지 함께 추출하기 때문에 효소 억제 작용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약을 복용 중인 분이라면요, 자몽뿐 아니라 자몽 주스는 특히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몽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과일들도 있으니까 함께 주의가 필요한데요, 바로 스위티입니다. 스위티는 자몽과 포멜로를 교배한 과일이고요, 포멜로는 자몽의 조상격인 과일입니다. 이 세비야 오렌지는 향이 진하고 쓴맛이 강한 오렌지인데요, 프라노쿠마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일들도 자몽처럼 약물 대사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고지혈증 약 복용자라면 반드시 피해야 할 과일들입니다. 반대로 다행히도 이제 귤, 오렌지, 레몬, 라임 등은요, 상대적으로 안전한 과일입니다. 특히 레몬과 라임은 아주 미미한 수준의 효소 억제 작용이 보고된 바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자몽, 스위티, 포멜로, 세비야 오렌지, 그리고 자몽 주스까지 반드시 피하셔야 하고요, 자신이 복용 중인 약과 자몽의 상호작용이 있는지 꼭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주스의 형태로 섭취하는 경우에는 위험도가 더더욱 높아지니까요. 가능한 한 자몽은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지혈증을 개선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귀가 닳도록 들어온 것, 바로 그 체중 감량입니다. 그 중에서도 내장 지방 줄이기가 매우 중요한데요. 고지혈증을 치료하거나 개선하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체중을 줄이는 것이고요. 특히 복부 비만, 즉 허리를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이 허리 주변에 쌓여있는 내장 지방이 혈액 속의 지질대사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내장 지방이 많아질수록 콜레스테롤 수치와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서 고지혈증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내장 지방을 반드시 줄여야 고지혈증도 함께 호전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함께 병행하는 것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지방을 직접적으로 태우는데 매우 효과적인, 효율적인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키고요. 체내에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도록 도와줍니다. 추천하는 유산소 운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걷기, 낮은 강도의 운동으로 부상의 위험이 적죠. 또 꾸준히 실천하기에 가장 적합한 운동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조깅 및 달리기인데요. 중강도에서 고강도의 운동으로 많은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여기에 슬로우 조깅도 빠르게 달리진 않지만 효과적으로 이 에너지를 태울 수 있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추천드리는 운동은 수영입니다. 전신을 사용하는 운동이고요. 관절에 부담이 적고 또 운동 효과도 매우 높죠. 자전거 타기도 권할 만한데요. 하체 근력을 기르는데 유익하고 유산소 운동으로서도 훌륭한 효과를 냅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증가시켜서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초대사량이 올라가면 평소에도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어서 지방이 축적되기 어려운 몸이 됩니다. 특히 복부와 전신을 강화하는 운동을 병행하면요, 내장 지방 감량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추천하는 근력 운동은 다음과 같은 운동들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쿼트입니다. 하체, 가장 큰 근육이죠. 하체 근력을 강화하고 전신 지방 연소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운동이죠. 다음으로는 플랭크가 있습니다. 코어 근육을 강화해 주고요, 복부 지방을 태우는데 매우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런지입니다. 하체와 복부 근육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이죠. 균형 감각 향상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요약하자면 고지혈증을 없애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체중 감량, 특히 내장 지방을 줄이는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꾸준하게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시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지혈증 없는 건강한 혈관, 여러분들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건강, 특히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바로 지방이 많은 식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 두 가지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이중으로 올리게 됩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높이고 HDL 콜레스테롤은 낮추는 최악의 조합이라는 것이죠. 특히 튀김 음식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서 정말 맛있긴 하지만요, 튀김은 아무리 건강한 재료로 만들어도 한번 튀기는 순간 트랜스지방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한번 사용한 기름을 다시 사용하게 되면 안 되는데요, 아깝다는 이유로 재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되면 트랜스지방 함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건강과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기름은 새 것으로 바꿔서 사용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하루에 한두 잔씩 습관처럼 마시는 믹스커피입니다. 믹스커피 속에서는 이 식물성 경화유지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커피들이 있는데요, 식물성 경화유지는 식물성 오일을 불포화지방을 인공적으로 포화지방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 경화유지에 여러 가지 첨가물들을 섞어서 만든 것이 바로 믹스커피의 주 성분이 되겠습니다. 맛은 부드럽고 달콤하지만 혈관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우 해로운 조합입니다. 믹스커피 속의 크리머는 단순한 우유가 아니라 저렴한 식물성 기름에 수소를 넣어 만드는 인공지방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처럼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음식들을 알고 조심하는 것이 건강한 삶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오늘은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피해야 할 과일 자몽, 그리고 자몽 계열의 과일들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혈관 건강을 위해서 뱃살을 빼는 방법,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알려드렸습니다. 꼭 실천하시길 바라겠고요. 특히 중요한 키포인트,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약이 스타틴 계열인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스타틴 계열의 약은 자몽과 같이 드셨을 때 약물 농도가 위험할 정도로 높아져서 부작용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헷갈리신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체크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나는 고지혈증을 약을 먹고 있으니까 무조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내가 먹는 음식이 약물과 어떤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몸에 부담을 주는 습관은 없는지 늘 함께 살펴보시는 습관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몸신 한의사 한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